자,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상품 4개 요거 4개 설명할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그래서 우리 항상 이제 이 뭡니까?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이렇게 딱 그림 그리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다시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유동화에서 차입자, 그다음에 1차 대출 기간, 그다음에 2차 대출 기간, 마지막에 투자자 있는 거죠. 이렇게 저당 설정되면 요 대출 금리가 있을 것이고, 그죠? 여기서 뭐 있습니까? 채권이 발행되는 거죠. 채권이 채권 수익이 있겠다, 그죠? 아까 했지만 요 채권이란 건 분명히 여기서 크게 뭐 있습니까? 3개 있는 거죠. 그래서 3개 있는데 MBS가 있고, 그 다음에 CMBS가 있고, 그 다음에 ABS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MBS는 결국은 담보가 뭐요? 주택 될 것이고, 얘는 뭐 있습니까? 상업이고, 얘는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이 때문에 MBS는 다시 여기에 상품 4개 있죠? MBB, MPTS. 요 MPT하고 요 B를 합친 게 이게 MPTB입니다. 요걸 수정 보완한 게 누구냐? CMO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만 요 두 개 성격이 거의 같습니다. 같고, 네, 조금은 차이 있는데, 자 일단 요 4개를 좀 설명해 볼게요. 이제 우리 아까 저당 유동을 다시 만들어 보자고. 제일 먼저 차입자, 그 다음에 1차 대출 기간, 2차가 있다죠. 이때 채권 발행은 누가 합니까? 발행 기간들요. 1, 2차 둘 다 할 수 있지. 일단 요 속에 1, 2차 둘 다 집어넣어 보자고. 마지막 보니까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투자자가 있는 거 아니겠죠? 그러면 자 저기 있는 그림 약간 변형하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때 보니까 여기 있는 발행량,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대출이 결국은 차입자 돈을 빌려주죠. 빌려줄 때 저당 잡아서 빌려준 거 아닙니까? 빌려준 금액을 저당권액이라는 용어 쓴다고. 만약에 여기서 저당 잡혀 있는 게 1,000억이란 저당을 잡혀 돈을 빌려주었으면 이걸 다시 채권 발행하죠. 그죠? 발행된 금액이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우린 채권액이란 용어를 쓰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흘러가면 원래 사실은. 근데 분명히 여기 채권의 크기 4개 있는 거 아닙니까? MBB, MPTS, MPTB 합친 게 요거 맞죠? 요걸 비슷한데 조금 수정 보완한 게 CMO가 된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일단 전부 다 1,000억이란 저당 잡혀 있는 걸 이렇게 채권을 발행했다 가정합니다. 일단 요건 마지막에 좀 따라보자고. 항상 요 앞에 있는 3개를 먼저 비교하시라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채권은 중요한 건 누구 입장인가요? 무조건 얘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하라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채권 샀던 투자자 분명히 중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투자자 항상 채권 등을 샀을 때 항상 어디 관심 있습니까? 내가 주식을 사고 부동산 사고 저기 있는 채권 등을 사고 그다음에 은행 등을 저축했을 때 항상 얘 가장 관심 있는 어디 관심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수익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요거 아닙니까? 그죠? 이 2개 이외에는 관심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삼성이 내일 당장 망해도 무조건 원금 이자 보장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조건 뭐 그 채권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이 발행된 개는 망했다는 의미가 없다고. 무조건 얘만 보장되면 하게 돼 있다고. 자 그런데 MBB란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내가 은행에 저축했다 생각하라고. 편하게. 그 은행들은 돈 빌려준 거지. 그러면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었을 때 요놈이 돈 띠먹고 도망간다 하더라도 은행들은 나한테 반드시 뭐예요? 원금이자 보장하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비슷한 성격이 있는 뭐냐? 곧 이게
MBB라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원금 이자 보장된대. 비록 발행기한에 돈을 빌려서 내가 돈 띠먹고 도망간다 해도 반드시 원금이 보장된답니다. 이게 곧 MBB예요. 그러면 이때 모든 책임은 누가 집니까? 얘가 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위험은 얘가 떠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MPT에서는요. 투자진 얘가 뭐 있습니까? 주식.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을 샀다 생각하고. 그러면 주식 샀을 때 어떤 기업이 망하면요. 이 정권에서 반드시 나한테 이 주식 샀던 나한테 원금 이자 보장합니까? 그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도 이게 다른 말로 MPTS라고. 그럼 결국은 얘는 모든 위험은 누가 떠안습니까? 그죠? 자, 이게 이 말이 정확한 말은 MPTS는 얘가 돈을 갚는 금액까지만 갚아주고 갚지 못하면 나도 안 갚는다 이런 성격이 어디 MPTS라고 쉽게 말하면. 그럼 이 두 개는 보니까 한쪽이 모든 위험을 독박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코랑 같은 경우 뭐 있어 밑에 MPTB는 이건 조금 분산데 마치 이건 MPTB는 이래 생각하시라고. 원금 보장형 펀드라 생각하라고. 그러면 얘가 어떤 손실 등이 나면은 얘는 반드시 원금은 내가 보장해 주겠지만 이자 수익은 요건 나오는 수익 정도에 따라 돌려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같은 거예요. MPTB는 비록 차입자 이 돈을 원금 등을 손실 본다 하더라도 발행기한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원금은 꼭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자 부분 여기서 보니까 나오는 수익에 따라서 배당해 주겠다라고 설명된 게 MPTB라고. 가만히 보세요. 보니까 원금에 대한 위험은 얘가 떠안고 있는 거지. 얘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 부분은 손실 볼 수 있는 얘가 손실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얘가 위험이 분산된다 이런 말 뜻이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요 두 개 합친 게 이거랍니다. 사실은. 그러면 자 우리 아까 했듯이 채권과 지분에 대한 차이는 얘 입장에서 원금 이자가 반드시 보장되면 이건 채권이지. 그죠? 보장되니까. 얘가 손실 본다 이건 지분 아닙니까? 그러면 MBB는 뭐죠? 반드시 약속 날짜 얘가 꼭 원금 이자 보장되는 거지. 요건 뭐 되겠습니까? 채권 되겠지. 보장되니까. 이런 걸 어떤 분들은 채권형 MBS라는 용어 쓴다고 쓸 때. 거꾸로 MPTS는 얘가 손실 볼 수 있지. 손실 본다 이건 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지분형 MBS. 그 다음에 MPTB는 원금은 보장되면 이건 뭐요? 채권이지. 이자 부분 손해볼 수 있지? 지분이지. 그 채권과 지분 둘 다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채권 지분 혼합형 MBS라 쓴다고. 밑에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게 이 속에 있죠. 사실 답이 다 있습니다. 여기 문제 키워드예요, 사실은. 그러면 원래 이 말이거든요. 아까 MBS란 건 이 복수였죠. 복수 Securities 아닙니까? 이게 번역하면 이 말입니다. 예, Security가 있고 본드 요거 두 개 합친 게 이거라고. 얘는 뭐예요? 결국은 단수로 이건 뭐요? 지분. 본드는 이 부채 채권 이런 거라고. 그래서 원래 얘는 모기지 100본드입니다. 좀 더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본드라서 이건 채권이라고. 얘는 뭐 패스 이것도 뭐 패스도 통과지만 S도 지분이거든. 그래서 이건 지분이라고. 앞에 있는 여기 지분이야. 응? 좀 다지만 여기에 누구냐? 채권이지. 그래서 혼합형 쓴다고 쓸 때. 그래서 사실은 요 속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은 누구 입장에서? 얘 입장에서 반드시 원금 이자가 보장된다 이 말 아니야? 지분은 얘는 때에 따라 손해 본단 말 뜻이지. 그러니까 항상 볼 때 이 채권은 무조건 얘 입장에서 모든 판단하시라고. 그럼 답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세 개를 할 건데 잘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참고로 한번 물어볼게. 이 위험이란 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권리가 없는 위험은 있을 수가 없어. 어떤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위험을 항상 갖고 있다고. 우리 현재 위험은 크게 두 개 아닙니까? 뭐와 뭡니까? 원금과 이자지. 그죠? 원금에 대한 위험을 누가 갖고 있니? 이자에 대한 위험을 누가 갖고 있니? 따라서 권리가 달라진다고. 자, 원금 현재 얼마요? 1,000억이지. 그죠? 요 1,000억 어디서 나온 거요? 여기서 나온 거 아니야? 이게 뭔데? 저당권. 그러니까 이 말은 원금에 대한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 뭐 저당권 또는 소유권을 갖다 뭡니까? 가지고 있다는 권리가. 이자는 결국은 이 수취권. 뭐에 대한 수취권입니까? 원리금을 갖다가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곧 이게 이자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조기 상환 위험이란 말 쓴 적이 있죠? 그럼 조기 상환돼 보세요. 위험이 사실 있습니까 이거? 아니 중간에 남아있는 잔금 다 갚으면 은행들은 어떤 위험이 있냐고. 있지. 뭐가 있습니까? 원금 다 받았잖아.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자 받습니까? 못 받는 거지. 거기에 대한 사실 위험이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말이 뭐냐. 얘는 보니까 조기 상환이 되니까 어떤 게 있다고요? 이자를 받지 못한 그런 위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항상 시험 나왔을 때 요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 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MBB는 원금에 대한 위험 누구한테 있습니까? 얘한테 있지. 그러니까 무조건 위험은 둘 중 한 명 갖고 있어요. 얘 갖고 있으면 원금이면 결국은 저당권, 소유권 얘한테 있다고. MBB는 이자에 대한 위험 누구한테 있습니까? 얘가 책임지는 거지. 같은 말이 뭐냐?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얘한테 있다고. 그럼 결국은 좀 이따 하겠지만 MBB는 무조건 나왔을 때 뭐든지 이렇게 이전된다, 넘어간다 해서 얘가 딱 나오지. 그러니까 하여튼 투자자는 뭐를 갖고 있으면 다 틀린 거야. 모든 건 좀 얘한테 있습니다. 모든 거는. 거꾸로 자, MPTS는 뭐 있습니까? 얘는 보니까 원금에 대한 위험 얘가 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당권, 보유권, 소유권 누구한테 있냐? 투자자라고. 이자에 대한 위험도 얘가 갖고 있는 거지. 같은 말이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얘한테 있다. 투자자한테. 그래서 혹시 MPTS 나왔을 때 저당권 또는 저기 있는 원리금, 수취권 등이 나왔을 때 하여튼 얘가 무엇을 갖고 있었으면 다 틀려. 얘는 절대 아무 권리가 없어. 생각해보자. 이 말 아닙니까? 아니, 네가 돈을 갚는 금액을 내가 갚아준다. 갚지 않으면 안 갚는 거야. 그 얘가 어떤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 그냥 교량적 중간 다리에 걸맞이는 거지. MPTB는요. 원금 위험은 얘가 갖고 있는 거지. 저당권, 보유권은 발행기가 갖고 있어. 표현 자체가. 이자 위험은 얘가 갖고 있는 거지.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 갖고 있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런 거 마시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보통 이걸 가지고 암기를 이제 가끔 해요.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렇게 암기할 수 있는 이런 시험 안 내더라고 이제는. 이걸 이해해서 문제를 풀게 해주라고 시험 나오는데 일단 가장 기본 내용부터 하겠습니다. 자, MBB는 요건 채권형입니까? 지분형입니까? 채권형이죠. MPTS는요? 요 말. 요건 둘 짬뽕된 거지. 열어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항상 보니까 둘 중에 누가 이런 권리나 위험을 갖고 있냐 묻는 거예요. 발행기관과 투자자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MBB는 투자자는 반드시 원금이자 확실히 보장받는 거잖아. 보장받는 이 말은 결국 그 위험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발행기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무조건 발행기관 나와야 됩니다. 발행자. 그래서 만약 MBB 나왔을 때 뭐 투자자가 어떤 걸 가지고 있다 했으면 다 틀려. 오직 얘는 발행자가 갖고 있다. MPTS는 결국은 투자자가 손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건 투자자가 모든 걸 갖고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있죠. 여기 있는 MPTB란지 또는 CM은 위험이 분산되는데 항상 있죠. 금액이 더 훨씬 더 큰 원금은 무조건 발행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저당권 또는 소유권은 무조건 발행자 보유해야 한다고. 거꾸로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위험은 전부 다 투자자가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정리하시라고. 자, 다른 건 딱히 볼 거 없어요. 이때 자, 여기서 제가 할 게 뭔가 하면 요 CMO 있죠. CM을 좀 정리할게 이제 지금부터. 요건 제가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은 CMO 가는데 보세요. 이것도 이제 한 번만 들으시면 대충 그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자, 일단 다시 볼게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MPB, MPTS, MPTB는 요거 세 개 묶어서 보통 뭐라 하지 않습니까? 이걸 단계청 채권 이라 쓴답니다. 이와 반해서 CMO란 건 요건 다계청 채권 이라 쓴다고요. 쓸 때 요 두 개 차이가 뭘까? 요거 마시면 돼. 사실은. 자, 이렇게 볼게 이제 잘 보세요. 항상 요 차입자가 있고 있죠. 그 다음에 발행기한이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습니까? 요 저당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요 채권 발행하죠.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제. 차입자가 돈을 빌려간 금액이 30억이란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30년 동안 뭐 있습니까? 원금 이자를 매년 갚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 국민은행에 보니까요, 이렇게 똑같이 이런 비슷하게 돈을 빌려간 게 보니까 있더라, 몇 개 있더라고요. 그게 총 몇 개 있냐 보니까 이게 총 10개가 이렇게 비슷하게 빌려간 돈이 있어.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 얼마요? 그죠? 우리는 이런 걸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게 다른 말로 저당풀 이렇게 쓴다고. 아무 의미 없어. 나무 그냥 넘어가시고 풀이란 건 묶음이고요. 그러니까 성격이 유사한 저당을 하나로 묶었다 이 말이에요. 표현 자체가. 그냥 그런 개념이 있다는 보시라고. 큰 의미 갖지 말고. 그러면 요게 빌려간 저당권을 가진 채권 발행합니다. 하나인데 자 보세요. 요 채권이 30억짜리 채권을 발행했는데 30년 동안 금액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혼자 사긴 좀 부담스럽지. 그래서 이 채권을 쪼갠다고. 그래서 A 채권, B 채권, C, D, E 이렇게 다섯 개 채권 쪼개볼게요. 그래서 A 채권은 4억짜리 5억, 6억, 7억, 8억, 30억 되겠다, 그죠? 네. 10억 되죠? 자, 근데 이게 총 보는 게 뭐 있습니까? 총 300억 아닙니까? 전체 금액이. 그래서 각각마다 채권을 갖다가 10개씩 발행되면 총 얼마 됩니까? 300억 되겠지. 그죠? 그런데 잘 보셔야 돼. 요 세 개는요. 만기가 똑같이 30년 만기를 준다고. 그런 다음에 이 채권 발행된 금액만큼 매 기마다 똑같이 원금을 준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준다고 줘요. 그러면 얘는 보세요. 자, 다시 동일한 만기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 동일한 위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투자 금액만 달라질 뿐이지. 그래서 항상 금리도 뭐 있어? 똑같은 동일한 뭐 있어? 금리를 씁니다. 쓸 때. 그러면 이때 요 네 다섯 개 보니 가장 큰 단점이 있어.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 보통 돈을 빌려간 게 기본적으로 한 30년 이상 빌려가거든요. 그 채권도 기본적으로 30년 이상 채권 발행할 거 아니에요.
그 30년 채권 발행된 걸 여러분 같으면 이런 채권 사겠냐고. 안 살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채권사는 딱 정해져 있어요. 연기금, 보험회사 얘들만 채권사더라 이겁니다. 그 채권사의 활성화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런 단점이 있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CMO입니다. 그 CMO는 뭐냐? 똑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30년 만기가 있는 건데 30억 빌려갔더라. 이런 총 10개 있습니다. 똑같이. 자, 그래서 여기 30년 만기가 있는데요. 30억 있는데 이게 채권이 A, B, C, D 여기에 우리 이거 아셔야 돼. CM은 마지막 채권이면 무조건 재채권이에요. 무조건. 그런데 똑같이 해볼게요. 금액이 4억짜리 5억, 6억, 7억, 8억 총 30억이죠. 그래서 전부 다 10개씩 채권 마련했습니다. 전부 다. 그러면 이 A 채권은 비록 4억인데 요거요. 5년까지 내가 원금 이자 주고 5년 만기야 만기. 그냥 빠져나간다고. 전액 상환 받았으니까. 근데 B 채권은 보니까 1년에서 5년까지 이자만 지급되고 5년부터 10년까지는 뭐 있습니까? 원금 이자 받는 조건이야. 그럼 결국은 이제 10년 된 만기 되면 빠져나갑니다. 이거 정하기 나름인데 그다음에 C 채권은 보니까 6년부터 10년까지 이자 받고 11년부터 20년까지 원금 이자 받는다. 이게 C 채권. 그다음에 D란 거 보니까 8년부터 20년까지 이자 주고 21년부터 30년까지 뭐 있으면 원금 이자 주고 나간답니다. 마지막 Z 채권은요. 30년 만기 시에 일시불로 원금 이자 받는 그런 조건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 이게 CMO야.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도 시장에 참여할 수가 있겠지. 짧은 채권 투자하면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만기가 좀 몇 년이죠? 딱 하나밖에 없지.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트렌치 트렌치는 말 뜻이 이겁니다. 개청 또는 만기 구조 이 말 뜻이에요. 원래 이건 방공호 참호 이 말 뜻이고 방공호 말 뜻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겼죠. 5년 되면 A 채권 빠져나간다 만기 되었으니까 10년 된 B 빠져 이 말이 이제 결국은 트렌치인데 자 얘들은 만기가 딱 한 개지, 그죠? 한 개의 계층만 있는 거예요. 이게 단계층이라고. 얘는 만기가 보세요. 5년짜리, 10년짜리, 20년, 30년 다양하지. 그럼 결국은 이 만기가 여러 개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만기가 곧 뭐냐? 이게 다른 말 계층이거든. 그 여러 개 계층이 있다고 이게 다계층 채권 쓴다고 쓸 때 표현이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이 각각마다 상환 기간이 달라지면 그만큼 위험이 달라지겠지. 위험이 달라진 만큼 요 금리 다 걷겠습니까?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로 이 CM은 이걸 쓸 때 A 채권 안 써. A 트렌치, B 트렌치 쓴다고. A 만기, B 만기 이게 표현 자체가. 그래서 얘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또는 고정하다가 변동.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각각마다 뭐 있습니까? 트렌치마다 다 다른 저기 만기 쓰겠지. 다 다른 뭐 있어? 또 이자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 목적이 이거예요. 이런 다양한 만기를 갖고 있는 결과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채권 시장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채권 시장이 활성화되어진다 그 말 뜻이라고 이게. 그러면 아까 이거 한 적이 있죠. 자, 아까 제가 문제 풀면서 자, 우리 여기 저당 상환 기간이 몇 년이에요? 30년이지. 그럼 원래는 채권은 얘가 돈을 갚아야만 갚아주는 거 아닙니까? 원칙은. 그러면 이 저당 상환 기간보다 짧은 채권 사실 발행 못 한다고. 그죠? 아니, 얘가 갚아야만 갚아주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보니까 자, 얘는 뭐죠? 얘는 비록 전체는 30년이지만 또 채권 30년이 되겠지만 얘보다 짧은 채권 발행 되고 있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문제 풀 때 이거 푼 적 있지 않습니까? 저당 상환 기간보다 짧은 채권 발행할 수 있다. 곧 그게 뭐냐? CMO라고.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여기 있는 요거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개념 파악됐죠? 그러면 자, CMO 가볼게 이제. 자, CMO는 가장 기본이 얘는 뭐 있습니까? 나오거든 무조건. 네, 혼합 병적. 이런 혼합이란 말 뜻이 겁니다. 요거 두 개 합쳤대 이 말이야. 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그거 설명돼 있죠. 저 다시 앞에 가볼게 이제 195페이지. 얘는 채권 발행이 좀 중요하거든요. 발행이. 자, 트렌치가 있고 그다음에 만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자.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하는데 뭐 별 어려움 없을 거예요. 보실래요? 동일한 트렌치는 칠판 가볼게요. 자, 요 말 묻는 거예요. 다시요. 자, 여보세요 이제. 왜 쟤 가만히 있어? 자, 보세요. 요거 A 트렌치는 그죠? 자, 이 동일한 트렌치지. 저 채권 몇 개 있죠? 10개 있지. A 트렌치는 만기도 똑같고 이자도 똑같겠지. 근데 A, B는 다른 트렌치 아니야? 그죠? 다른 트렌치는 만기도 다르고 이자도 다르겠지. 그 말 뜻이야. 아까 A 트렌치 총 10개 있었지. 그러니까 같은 트렌치는 같은 만기와 같은 이자 쓴다. 다른 트렌치는 뭐 있으면 다른 만기와 다른 이자 쓴다. 이런 말 기억하시라고. 응?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트렌치는 전부 다 뭐 있으면 이건 CMO야. 나오거든. 자, 동일한 트렌치는 동일한 뭐였습니까? 만기와 동일한 뭘 쓴다고요? 이자 적용한다. 그러면 다른 트렌치는 뭐야? 다른 만기를 갖고 있고 다른 이자 쓰겠죠? 네. 요것만 아시면 돼. 물론 우리 거기 T급번 보입니까? T급번 아까 설명했죠? 저당 상환 기간보다 짧은 채권 발행할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암기할 게 두 개 있어요. 자, 여보세요 이제 요거 할 거예요. 요 CMO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얘만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 특징이 2개 있는데 2개만 딱 기억하시라고. CMO는 절대 있죠. 얘는 초과 담보가 필요 없습니다. 요 같은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 말 뜻이 뭐냐? 저당권액과 채권액이 같다. 또는 저기 있는 자산 크기 변화 없다. 두 번째, 오직 얘만이 콜 방어 안 된다. 요거 2개 기억하시라고.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이 말은요. 얘 뺀 나머지 세 놈 다 초과 담보 있어야 돼. 무조건. 요거 뺀 나머지 세 놈 다 전부 다 콜방 해야 됩니다. 무조건. 자, 지금부터 요거부터 설명할게. 요거부터. 다시 보자고 이제. 여기 보세요. 아마 이 1,000억이라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한 명한테 빌려준 게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아주 많은 사람 빌려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때 돈을 빌려줬지만 그 중에 몇몇은 분명히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봐서는. 틀림없이. 이런 걸 보통 불량부채거든요. 그래서 불량부채 보통 통상적으로 최대 20% 정도 발생할 걸 가정한다고. 예를 들어서. 그 결국은 1,000억이라는 돈을 빌려준 만큼 나중에 200억 정도 손실 올 수 있다는 거죠. 논리상에서. 그러면 만약 MBB 같은 거는 1,000억만큼 채권 발행되면 무조건 이동 100% 갚아줘야 되거든.
그죠? 그럼 결국은 천억짜리 저당 잡혀 있는 걸 그대로 채권 발행되면 요중에 200억씩 손실 났지 않습니까? 이건 얘가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무조건 가지고 갚아줄 수밖에 없다고. 이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이거. 그 위험성이 클 거 아니에요. 크니까 요 불량부터 있을 고려해서 요 정도 채권을 발행 이렇게. 그러면 채권 발행된 건 750억이죠? 얼마짜리 담보를 가지고? 이게 초과 담보 필요한 거 아니야. 이거 이상 담보 필요한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게 초과 담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MPTS라는 건 얘가 돈 안 갚으면 얘도 갚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얘 책임 있어? 없지. 없으면 요 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채권 발행할 거 아니야. 이런 게 초과 담보 필요 없는 거요. 다시 이때는 뭐 있습니까? 분명히 저당권액과 채권의 금액이 다른 거지. 자, 다시 볼게요. 요 의미를 아셔야 돼. 발행 기간은 1,000억이란 돈을 빌려준 만큼 그 순간은 1,000억이란 자산 손실했지. 빌려주었으니까. 근데 채권 발행한 만큼 750원 수익 들어온 거지. 그럼 결국은 250만큼 자산이 뭐한 거예요? 감소한 거 아니에요? MPT에서는 1,000억이란 저기 돈을 빌려줘서 당신은 1,000억은 자산 손실이겠지만 똑같은 1,000억이란 채권 발행된 거 1,000억이 들어왔죠. 결국은 이런 자산 변동이 있습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말 뜻이라고요. MPTB는 원금은 손실 볼 수 있지. 그런 결과 원금 손실분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이걸 갚아줄 의무가 있으니까 채권 발행할 때 이렇게 발행한다고 사실은 800억 정도. 응? 자, 그런 개념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초과 담보 말지 그겁니다. 그래서 꼭 알 건 뭐 있습니까? MPT에서만이 저당권액과 채권을 똑같이 발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얘보다 더 큰 담보 필요 없는 거지. 그거 마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콜방어 말 뜻이 뭐냐? 콜방어. 콜은 뭐요? 말 그대로 콜. 이게 뭐요? 우리 말로 부르는 거 아니야? 하면 얘가 와야 되지.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는데 내가 뭐 하는 거요? 나한테 오는 걸 내가 맡겠다는 거예요. 못 오게 맡겠다는 거야. 이유가 있어요. 자, 다시 볼게요. 이제 이거 보세요. 보세요. 자, 요겁니다. 콜방 이말 뜻이거든. 요 차입자가 30억 빌려갔지. 30만 개요. 매년마다 원금이자 주는 그런 조건인데 요 채권 똑같이 발행했다 하죠. 했는데 요 차입자 보니까 한 15년 정도 경과가 되니까 매달마다 돈을 갚았을 때 남아있는 잔금이 한 10억이 남아있더래. 한 20억이 남아있더래 만약에. 그러면 여기 20억이 남아있는데 얘가 원금 갚을 능력이 생겼다고. 즉 이 말은 조기 상환하겠지. 하면은 요 발행 기간들 채권 발행했던 얘도 뭐 있습니까? 남아있는 기간 동안 보니까 원금은 줄 능력이 되겠는데 이자 줄 능력이 있습니까? 없지. 여기서 이자 안 들어오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몽땅 다 남아있는 잔금을 다 갚아준다고. 그러면 채권 샀던 내 입장에서는 나 이 채권 사가지고 매년마다 어떻게 쓰겠다 그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15년 되니까 남아있는 잔금 들어온 결과 그 남아있는 기간 내에 어떤 목적 달성할 수 있습니까? 없지. 그건 그만 손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손실 보는 거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원금이 들어오면 나는 그거 보면 될 거 아니야. 그 날짜에 돌라는 거야. 그럼 내 계획을 달성할 수 있죠. 이게 콜 방어야. 그럼 반대로 그 콜 방어 반대가 뭐냐? 콜 옵션이야. 주면 받아야 돼 내가. 그러면 MBB란 건 뭐 있습니까? 얘는 반드시 원금이자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날짜에 딱 돌라는 거야. 그럼 항상 얘는 채권 발행 때 무조건 뭔가면 이 발행기는 무조건 MBB는 약속한 날짜에 꼭 원금이자 준다는 조건이 있다고. 이건 무조건 콜방 해줘야 돼. 은행들이. 근데 MPT에서 이 말 아닙니까? 네가 갚는 금액까지 갚아주고 안 갚아 안 갚는데 콜방할 필요 있냐고. 없잖아요 이거는. MPTB는 원금 보장됩니다. 이 콜방화 되는 거예요. 특히 이 CM은요 더 중요한 게 보세요.
만약에 우리 보통 이제 이 나라가 선진화되면 점점 금리가 떨어집니다. 무조건적인 있는 차입전 중간에 조기 상환돼 있다고 기본 전제가. 그러면 이게 만약 콜방어 안 된다면은 되면 여러분 같은 좀 채권 뭐 사겠냐고. 앞에 이거만 살 거 아니야. 이거 안 살 거 아니야. 무조건 중간에 다 콜방어 될 거니까. 돈 다 들어올 거니까. 그럼 이자 수익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거 살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사기 위해서 반드시 뭡니까? 기본 전제 콜방어 해주는 기본 전제를 깔아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뒤에 있는 채권 살 거 아니에요. 그런 말뜻이 사실은. 그래서 안 되면 저기 있는 저 두 개는 암기하시라고. MPTS만이 초과 담보 필요 없고 콜방 안 된다. 그 외에 나머지 몽땅 다 초과 담보 필요하고 그다음에 콜방은 된다는 거예요. 고려하시라고. 그거까지 마시면 안 돼. 그래서 자 일단 여기 좀 쉽진 않지만 요거까지만 좀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잠시만 자 이런 거 힘내더라고. 여러분 같으면 있죠. 요 세 개 MBB, MPTS, MPTB 있는 게 만약 대출금리 채권 수익이 똑같다면 어떤 채권 사겠습니까? MBB지. 이건 반드시 보장되는 거 아니야. 나 이 절대 안 살 거야 이거. 그래서 위험이 제일 큰 게 이거지. 가장 낮은 이거지. 그래서 혹시 채권이 가장 안전한 채권이 뭐냐 묻거든. MBBI. 이 말은 수익성이 가장 낮은 게 MBB라고. 수익성이 가장 높은 게 MPTSI. 그런 것까지 좀 기억하시라고 문제에서.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문제 볼게요. 자 문제 저기 있는 198페이지 밑에 있는 5-41부터 MPTS 요건 지분형이지. 몽땅 다 누구한테 있다? 투자자야. 6-1 갑니다. MPTS는 몽땅 다 누구한테 있다? 투자자. 6-1 갑니다. 자, 1, 2 요거 잘 보셔야 돼. MPTS는 지분형인데 그다음 읽어볼게요. 정권,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지당, 채권, 집합물에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여기 보세요. 이거 꽤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자, 현금 흐름, 즉 저당 지불액에 의존한다 했죠. 볼래요? 얘가 돈을 갚아야만 갚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는 항상 투자할 때 발행기업 기간 보고 투자합니까? 차입자 보고 투자합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매년 갚는 게 뭐죠? 원리금 상환액이지. 원리금 상환의 의지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MBB는 얘는 뭐 있습니까? 얘가 돈을 띠먹고 도망가도 얘는 갚아주는 거지. 얘는 항상 투자할 때 누굴 보고 투자합니까? 발행기한이야. 그러면 자 6-1, 2 밑에 써놓으세요. MBB는 저당 지불액에 의존하지 않고 발행기간의 신용에 의존한다. 발행기간 신용에 의존한다. 앞으로 나면 그 말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절대 MBB는요. 이 말이 MBB는 얘 어떤 신용을 보지 않습니다. 아니 차입자 망하는 관계없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매달 갚는 것이 아무 관계없다는 거야. 오직 얘 신용이야. 그런 게 분명히 시험 나올 거라고. 그 다음에 5척 갑니다. 6-2일 가볼게요. 해보세요. 이제 그 말이 그거요. 되죠? MBB는 차입자 돈 띠먹고 도망가다 할 때 어쨌든 관계없이 무조건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발행자에 따라서 결국은 뭐 있어요? 이 발행자 원리금을 발행자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6-2 가볼게. 채권적 성격이 MBB지. 6-2 이상 갑니다. 자 MBB는
소유권 갖는 건 누가 갖고 있지?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 발행자. 갖지 못한 사람 누굽니까? 그러면 투자자 되겠네. 그지? 끝에 소유권 없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6-2사요. MBB는 자 저기 상한 위험 누구한테 있다? 발행자지. 6-25 가보겠습니다. 얘는 MBB는 자 다시 초과 담보 필요 없는 건 누구의 MPT에서지. 나머지 몽땅 다 필요한 거지. 자 6-3번 가볼게. 우리 영어 약치를 보세요. MPTB는 MPTS와 MBB를 혼합한 MBS지.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요 놈은 MPTS와 MBB 합친 뭐라고? 합친 MBS는 상품 아닙니까? 네, 그런 거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41 무조건 터렌치 나오지. 전부 뭐야? CMO야. 그 다음 6-42 갑니다. 얘도 뭐 있습니까? 동일한 저당풀의 상한 우선순위가 만기가 다른 다양한 저당. 만기 다 다른 게 뭐라고요? CM 이게 저기 다른 말로 트렌치지? 다양한 트렌치입니다. CMO. 그 다음에 6-43 갑니다. 트렌치별로 정되는 이자 만기가 뭐야? 다 틀리지? 그죠? 자, 오래 보시고 뒷장에 한 개만 더 풀게요. 자, 뭘 보는가 하면요. 예, 6-47. 46과 47 보시면 돼. 46 보니까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소유권 CMO 발행자. 6-47 갑니다. CMO 나 있죠? 예,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발행자죠. 예, 그런 거 보시면 돼. 48로 가볼까? 조기상한 위험 누구한테 있습니까? 투자자지. 49 갑니다. 예, 콜방한테 안 돼. 무조건 돼. 안 되는 딱 하나 만드는 거지. 누구? MPTS만. 그래 하시면 안 돼.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 금융 동원 방법 할게요.